안녕하십니까? 괜찮아 제주의 제이아빠입니다. 서울에서 업무를 마치고 제주로 내려가는 항공편에서 운 좋게 저는 창측 자리에서 맑은 창공의 모습과 조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름 위의 창공은 햇빛을 그대로 받으며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푸른빛을 띠었습니다. 잡티 하나 없는 맑은 기운이 제게도 전해오는 듯한 느낌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창공을 받쳐주는 구름은 계절이 계절인 만큼 바닷가에 일렁이는 포말처럼 보이기보다는 아직 누구의 발자국도 닿지 않은 켜켜이 쌓인 눈밭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주의 겨울은 따뜻합니다. 기온도 다른 지역보다 높긴 하지만 단순히 기온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주의 자연은 우리 모두를 감싸 안고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아이와 함께 산책하기에도 좋은 제주의 장소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아보오름입니다. 성산읍 송당리 오름군락지에 위치한 아보오름 입구에 다다르면 가장 먼저 반기는 건 입구에 보이는 벤치와 나무입니다. 장동건과 고소영이 연풍연가라는 영화에서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며 사랑을 확인하던 장면의 실제 장소이기도 합니다. 고소영을 묵묵히 지켜주던 통나무는 생을 마감하여 현재의 나무는 영화 속 나무와 같진 않지만 지금도 이곳은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모두에게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름이 높지는 않지만 아보오름은 어느 오름보다도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찾기에도 좋습니다. 잠깐 가쁜 숨을 몰아쉬면 어느새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정상에서 바라보이는 풍경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눈높이에서 또 다른 오름과 나무, 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기보다는 고원 속 어딘가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이곳의 분화구 안에는 바람을 막으려 사람들이 식재한 삼나무가 둥글게 포진해 있습니다. 소들을 방목하며 소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심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영화 이재수의 난 촬영 당시에 촬영을 위해 지금의 삼나무가 자리 잡았다는 얘기도 들려오지만 무엇이 진실이든 간에 인간의 인위적 행위가 자연과 어우러져 자연의 일부로 보인다는 사실은 묘하게 감동적입니다. 깊게 파인 분화구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땅은 평평하기 그지없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원형 트랙처럼 둥글게 뻗어나 있습니다. 저희 부녀는 이곳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곤 합니다. 하늘과 맞닿은 트랙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모두가 놓치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바람을 일으키며 뛰다 보면 어느새 하늘을 달리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입니다. 이곳은 말찬 오름과 붉은 오름을 오르기 위한 관문이기도 합니다만 굳이 아이와 함께 산행을 할 엄두가 안 나신다면 오름을 오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붉은 오름의 자연휴양림은 이미 충분히 숲의 기운을 느끼며 산책을 하기에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 사런이 숲길처럼 걷다 보면 돌아갈 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걷다 보면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있어 더욱 부담 없이 자연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숲속 산책이 지루할 때쯤이면 목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숲속 놀이터가 아이들을 반깁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도
어떠한 불편 없이 이곳을 즐길 수 있도록 무장의 산책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다처럼 다 받아줄 것 같은 바다를 닮은 숲이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장소는 남원읍에 위치한 담소요입니다. 이곳은 정체불명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곳을 카페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연못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태정원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수목원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모든 표현이 전부 다 틀린 표현은 아니나 그렇다고 담소요를 온전히 설명했다고 말하기엔 부족한 느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소요를 자연의 감동에 기반한 복합 문화공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문화공간이 인간의 욕망과 취향을 선보이는 곳일지라 자칫 자연을 배경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자연의 감동 속에서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길 꿈꾸는 곳이라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건물은 아주 소박하며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도 자연에게 겸손할 것을 끝없이 주문하기도 합니다. 마치 지하로 내려가듯 더 낮은 지형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고요한 연못 사이를 거닐다라는 뜻의 담소요의 전시 공간인 플런과 카페인 이너프를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카페 옆을 조금만 더 걸으면 연못을 중심으로 한 정원과 산책길, 신내천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만나게 됩니다. 무념무상으로 걷고 걷다 보면 어느새 한라산이 곁에 찾아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연못에서 담소요의 마스코트인 오래 형제들과 뛰노는 아이들을 카페 통창으로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다 보면 몸이건 마음이건 온기가 전해진 곳입니다. 저는 담소요의 여러 공간 중에서도 굿즈샵을 좋아합니다. 존 스타인백이 즐겨 쓰던 연필, 남미에서 물 건너온 오리지널 걱정 인형 등도 눈길을 사로잡지만 시즌별로 기획되는 주제 전시관의 전시도 매우 알찹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에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파멸은 있을지언정 패배는 없다는 해밍웨이의 명문을 아로새기며 잠시 울컥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 장소는 서귀포 서흥동과 호군동 일대에 자리 잡은 한온 분화구입니다. 대부분의 화산 지형이 오름들처럼 치솟지만 이곳은 화산활동의 영향으로 푹 꺼져버린 지형의 모습을 보이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마르형 분화구이기도 합니다. 꺼져버린 분화구는 분지처럼 제주의 거친 바람을 막아주고 용천수도 풍부해서 제주에서 유일하게 벼농사를 짓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온의 마르 태적층에는 환경과 기후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는 다양한 태적물들이 집적되어서 기후 및 환경의 기록 보존소로서의 보존을 위해 복원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은 곳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이곳의 풍경은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마을만큼이나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주변의 풍경도 걷고 있는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게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루미를 만나고 우렁이 알을 관찰할 수 있는 건 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현실적인 느낌에 사로잡혀 걷다 보면 한라산에서 연기나는 것 같아. 어느덧 한온 성당터에 다다릅니다. 수많은 절터는 봤어도 짧은 역사에 불타버린 성당터가 있다는 사실은 보고도 믿기지 않는 느낌이 뭔지를 깨닫게 합니다. 아픈 제주인의 역사와 연결된 한온 성당터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제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가 끝난 조금은 황망한 한온의 풍경은 마치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들어야 위로가 되듯 당신을 위로해 줄 것임을 확신합니다. 5번째 장소는 성읍 1위에 위치한 카페 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 있는 말을 키우던 공간을 개조해 만든 이곳을 다시 소개하는 의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해내기에 이보다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의 의미를 이곳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들이 뛰어놀던 드넓은 초원을 힘차게 아이와 함께 거닐어 보시길 권해봅니다. 우리 옆에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에도 산책하기 좋은 제주의 장소 5곳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위로의 기운 가득한 제주에서는 몸이 차고 마음이 얼어도 괜찮아 제주였습니다.